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쯤에 로이터 통신에서 속보로 나왔는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신형 차량 9만 1,000여 대를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리콜 대상은 현대차의 팰리세이드 2023에서 2024년형과 투싼 소나타 엘란트라 코나 2023년형, 셀토스 2023년에서 2024년형, 기아의 소울과 스포티지 2023년형이 대상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들 차량에 ISG라고 하는 오일 펌프의 전동식 제어기에 손상된 전자부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리콜 사유를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딜러들이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할 때 전동식 오일 펌프 제어기를 교체할 것이라면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수리 시에까지 야외에 주차를 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가 또다시 리콜에 좀 들어갔는데요. 9만 1,000대 수준입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3일 자국에서 랩톱과 태블릿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제품 수입에 즉각적인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조치는 구체적으로 이날 오전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총국에 의해서 내려졌고요. 이는 맥북이나 맥미니를 파는 애플과 같은 회사들이 자사 제품의 인도 수입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도에서 랩톱과 개인용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는 삼성과 레노버, 휴렛패커드 등도 마찬가지로 제품의 인도 수입을 멈춰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자국의 제조업 육성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이전에도 스마트폰 제조 시설의 유치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을 포함해서 좀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종목으로 삼성전자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중 갈등 때문에 인도 쪽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인도에서도 이런 약간의 제한 조치가 나왔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감산량을 다음 달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자발적인 감산 연장은 시장 안정을 위한 오펙 회원국들의 예방적 노력의 일환이며 향후 상황에 따라서 연장이나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짚었는데요. 현재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900만 bpd 수준입니다. 이 러시아는 지난 3월부터 50만 bpd의 자발적인 감산을 발표했고 8월부터 추가로 원유 수출을 50만 bpd까지 줄였는데요. 이 오펙 플러스 장관급 감시위원회는 오는 4일에 회의를 열고 향후의 감산 정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 측에서는 이번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산유국들의 감산 방침에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짚고 있기 때문에요. 유가와 관련된 영향들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부입니다. 네, 조금 전에 시황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초전도체와 관련된 논란들 계속해서 가열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내 초전도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초전도 저온학회는 최근에 국내 한 연구소에서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한 물질 LK99를 상온 초전도체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초전도체의 특징인 마이스너 효과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지난 3월에 공개한 영상을 보시면요. LK99를 매달아두고 자석을 가져대면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구리와 같은 초전도체가 아닌 물질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인데요. 이 또 초전도체가 공중에 부양된 채 고정되려면 마이스너 효과와 함께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특정 위치에 머무른 채 고정되는 자기선속 고정이 나타나야 된다고 검증위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학회는 또 이 물질을 만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검증을 위한 샘플을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투고한 논문이 심사 중이라서 심사가 끝나는 2주에서 4주 후에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일단 관련 종목들 어제도 상당히 변동성이 깊었습니다. 오전장에서 상한가의 대부분 종목들이 들어갔다가 잠시 10시 구간쯤에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일부 종목들의 경우에는 10% 넘게 밀려나면서 장중에 30%포인트 이상의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후장에서 몇 가지 종목들은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간외에서
보면서 하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검증위 측에서 논문과 영상을 분석하면서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창과 파워로직스, 원익, P&E 같은 종목들도 어제장에서 좋은 흐름 보이다가 변동성을 기록했는데요. 이 세 종목의 경우에는 이 시간 외에서도 하한가에 들어갔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국일신동과 같은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재유행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수치를 보시면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9천여 명으로 5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 가운데 14명이 숨졌고 위중증 환자도 하루 평균 9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 전에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고요. 여기에 코로나19뿐 아니라 여름 독감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환자도 최근에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외래 환자 1000명당 환자가 15명에서 5주 만에 17.3명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너무 덥고 또 장마까지 있다 보니까 실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여름 휴가 기간까지 겹치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에 코로나19 감염병 단계를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가 있었는데요. 일단 코로나19 관련돼서 재유행 사실도 불거지고 있고요. 그동안 저가에서 헤매던 제약바이오 섹터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외에서 뚜렷하게 그런 흐름들이 관측됐는데요. 국제약품과 KPM테크, 신풍제약 이 세 종목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어제장 급등했던 SD바이오센서까지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덥죠. 그래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더위를 이기지 못한 닭이나 돼지같이 가축들이 폐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벌써 16만 마리 이상이 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100명이 넘는 온열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소양호에는 댐 건설 이후에 40년 만에 사상으로 처음으로 이 녹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강릉의 경우에는 밤에도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는 초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대구에서는 중앙분리대가 녹아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살인적인 더위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축의 사육 농장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요. 이렇게 덥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더운 한낮에는 웬만하면 이제 밖보다는 실내에 좀 머무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관련 종목으로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축 폐사 소식 전해드리면서 관련 종목들 6개 주들로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이 종목들 포함해서 폭염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그룹핑해서 묶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